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집내로 보훈단체장, 학생대표, 사부요인, 정당대표, 군 주요 직위자, 그리고 애국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함께 헌화 분향하시겠습니다. 헌화 분향에 참여하신 보훈단체장은 광복회장 박유철,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장 최혜근,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 회장 강길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장 김덕남, 제1학도 의용군 동지회장 김재생,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 회장 박희모, 4.19 민주혁명회장 문승주,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정중섭, 대한민국 무공수운자 회장 박종길, 4.19 혁명 공로자 회장 유인학,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직무대리 박성국,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이종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장 이형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 정진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김호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정춘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 양희승, 재향경우회장 강영규입니다. 분양하시겠습니다. 분양은 대통령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실버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음은 여사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3번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웅영. 학생대표로는 의료봉사 동아리 소금회 회장인 한양대학교 4학년 김규현 군, 보훈봉사 동아리 호우회 회장인 숙명여자대학교 2학년 선지수 양, 나라사랑 창의체험학교인 명지고등학교 1학년 오현택 군, 신광여자고등학교 2학년 현채영 양, 연희중학교 2학년 김인영 양, 나라사랑 선도학교인 신목중학교 3학년 이강타 군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화 분향에 참여하신 주요 내빈분들은 광복군이시자 6.25 참전 유공자이신 김영관 애국지사님,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고 문광욱 일병의 부친 문영조님, 강북구 오패산 인근에서 사제총을 든 범인과 맞서다 순직하신 고 김창호 경감의 배우자 이금향님, 세월호 수색 지원 임무 중 헬기 사고로 순직하신 고 이은교 소방관의 모친 최경래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었지만 부상을 극복하고 참다운 군인 정신을 펼치고 있는 하재현 중사와 김정원 중사입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추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7년) 전 나라를 잃었습니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당당히 일어나 앞장선 열사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독립을 향한 투철한 의지와 열망으로 이루어낸 광복.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국토가 잿더미가 되던 때,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투복 대신 교복을 입은 채 학도병으로, 여성의용군과 지게부대로, 군번 없는 무명용사와 유엔 참전우용사, 남녀 불문하고 모두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1127일간) 이어진 고통의 나날들을 견뎌온 우리는 끝내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쟁의 폐허만이 남은 대한민국.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었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수호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남겨준 유산. 예로부터 망종의 국가를 지킨 영웅들을 기리던 전통 그대로 1956년부터 시작된 현충일을 통해 더욱 새기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럽고 정의롭도록 만들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당신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조국의 운명을 걸었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잊지 않겠습니다. 따뜻한 보훈으로 함께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2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영전 앞에 깊이 고개 숙입니다.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치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가난과 독재와의 대결로 시련이 멈추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애국이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냈습니다. 지나온 10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킨 것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이었습니다. 한일어병부터 광복군까지 국권 회복과 자주 독립의 신념이 태극기에 새겨졌습니다.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뽑혀나가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조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며 나라 잃은 수름을 굳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들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는 동안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전선을 따라 늘어선 수백 개의 고지마다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고자 피 흘렸던 우리 국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짧았던 젊음이 조국의 땅을 넓혔습니다. 전선을 지킨 것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극기 위에 위국 헌신을 맹세하고 후방의 청년과 학생들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지게를 쥐고 탄약과 식량을 날랐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양구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이름 없던 산들이 용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이 서린 슬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전우를 그곳에 남기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오신 호국 용사들에게 눈물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백골로 묻힌 용사들의 유해, 단 한 구의 유골이라도 반드시 찾아내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전장의 부상을 안고 전후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아는 채 살아가는 용사들, 그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부름에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폭염과 정글 속에서 역경을 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생긴 병과 후유장애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채입니다.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합당하게 보담하고 예우하겠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이역 만리 낯선 땅 독일에서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준 분들이 계셨습니다. 뜨거운 막장에서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석탄을 캔 파독 광부, 병원의 온갖 굳은 일까지 견뎌낸 파독 간호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조국 경제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청계천변 다락방 작업자, 천장이 낮아 허리조차 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젊음을 바친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재봉틀을 돌리며 눈이 침침해지고 실밥을 뜯으며 손끝이 갈라진 그분들입니다. 애국자 대신 여공이라고 불렸던 그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가난했던 조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그분들께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마음의 훈장을
달아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모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댕찰들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풀럭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상화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와 정부는 애국의 역사를 존중하고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입니다. 이 나라의 정오와 대립, 세대 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보훈 정책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군사 원호에서 예우와 보상으로, 호국 유공자에서 독립 민주 유공자, 공무 수행 유공자까지 그 영역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뜻을 함께 기려야 할 군경과 공무원, 의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의 공적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애국의 길이 되는 정정당당한 나라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애국 헌신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를 하겠습니다. 증서 수여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이태윤님, 국가유공자 김경렬님, 국가유공자 고 박권병님의 배우자 심지희님, 국가유공자 고 강기봉님의 부친 강상준님, 국가유공자 박용규님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이태윤님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이태윤님은 당시 17세의 어린 나이에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하여 참전하신 6.25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이태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이태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김경렬님입니다. 김경렬님은 2016년 비무장지대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우측 발목을 잃은 공상군경이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김경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김경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고 박권병님의 배우자이신 심지희님입니다. 고 박권병님은 2016년 강원도 삼척에서 바다에 빠진 근로자를 구조하다 순직하신 해양경찰 공무원이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박권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심지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고 강기봉님의 부친이신 강상준님입니다. 고 강기봉님은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이십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고 강기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강상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박용규님과 아들 박종철님입니다. 박용규님은 6.25 전쟁에 자원 입대하신 6.25 참전 유공자이시며 박용규님의 아들과 손자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 명문가입니다. 국가유공자 증서 박용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7년 6월 6일 대통령 문재인. 박용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들께서 내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께 경례. 바로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으신 분들을 대표해서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에 대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용규님의 아드님이신 박종철님께서 연로하신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리는 내용을 담아 편지로 낭독하겠습니다. 전쟁은 제가 타기 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제게도 전쟁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지원병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해안선을 따라 울산까지 꼬박 일주일을 걸어가 석 달간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도 다시 일주일을 걸어 왔다고 하십니다. 먹을 것도 신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아버지. 군 후 군에 입대한 아버지는 제주에서 훈련을 받고 전라도 3전차대대에 배속되었고, 금화 전투가 일어나자 열차에 전차를 실어 춘천으로 왔고, 춘천에서 철원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전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경계였겠죠. 어젯밤 아버지께서는 한숨도 못 주무시고 뒤척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65년 전 아버지가 겪었던 자욱함 포연, 그 전쟁을 함께 했던 전우들, 그리고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처절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조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그 자부심을 이제 국가가 알아주고 대통령께서 직접 유공자 증서를 주신다니 자물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부터 저희 형제와 자식들까지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병영을 이행해 병력 명문가로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아버지의 피가 흐른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듣기로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지 못한 병력 명문가분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라 하십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놓지 않으셨다는 그분들을 대표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전쟁을 이해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분들을 기억하게 된 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나라가 제 아버지 같았으면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계속해서 기억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나라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추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념 공연은 총 3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막에서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곡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가수 장사익 씨가 부르겠으며, 2막에서는 추모 헌시 넋은 별이 되고를 배우 이보영 씨가 낭송하겠습니다. 이어 3막에서는 6.25 전쟁 당시 산화하신 고 강태조 일병과 유가족의 사연이 담긴 노래 조국을 위하여를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에 맞춰 뮤지컬 배우 카이와 정선아 씨 그리고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 내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님을 잃은 서름에 잠길 테요 올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뭐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 내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연이 밀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기억하지 못할 얼굴, 어린 자식 가슴에 새기고 호련히 떠나버린 희미해진 딸의 아버지였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작은 몸짓에도 흔들리는 조국의 운명 앞에 꺼져가는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뜨거운 피 쏟으며 지켜낸 이 땅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요? 주저없이 조국에 태워버린 당신의 영혼들이 거름이 되어 지금 화려한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턱 태극기, 파도처럼 높았던 함성, 가만히 눈 감아도 보이고 귀 막아도 천둥처럼 들려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푸르른 넋, 잠들지 못한 당신의 정신은 남아 후손들의 가슴 속에 숨을 쉬고 차가운 혈관을 두드려 깨웁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피 맺힌 절규로 지켜진 조국은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몸을 태워 어둠을 사르는 촛불같이 목숨 녹여 이룩한 이 나라, 당신의 넋은 언제나 망망대해에서 백기를 열어주는 등대로 우뚝 서 계십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일 많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들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겁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입대한 강태조 일병은 전장으로 떠나기 전날 아내에게 한 곡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평생 간직한 아내는 그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남편이 불러준 노래 가사를 적어서 어린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볼 수 없었던 60년의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딸 왔어요. 잘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많이 뵙고 싶었는데 늦었네요. 봄만 되면 그리웠어요. 나뭇잎에 잎이 새로 돋아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돌아올까 하는, 60년 동안 못 찾은 아버지를 어떻게 찾으셔 그랬는데 아버지를 막상 찾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야, 너네 아버지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셨다고. 그래, 저만 보면 읊으셔요. 그 시 읊으시듯이. 부모님하고 아내를 신혼 초기에 아내를 두고 입대를 하시려니까 노래 가사 속에 그 모든 부모님께 하실 말씀이나 아내에게, 어머니한테 이제 하실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평안하게 계세요. 까마귀 우는 곳으로 저는 가겠어.
아버지 어머니 편안히 계세요. 까마귀 우는 곳으로 저는 가겠소. 38선을 돌파하고 백두산의 태극기 날리며 죽어서 뼈골로 돌아오리라. 아내여 눈물을 이제 그만 멈추어. 당신과 만났을 때는 100년의 언약. 허나 오늘 이별가를 노래하며 떠나는 너에게 호국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 내일은 사시오. 한 번 맞춰 지켜내 천년의 대지. 그대들이 이 땅 위에 새 노래를 들려주며 그대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목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조국을 위해 바친 중혼의 때.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충의 노래를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에 맞춰 합창단과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를 잠재우리.
이상으로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